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열리는데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검찰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현금 5억 원을 만들어 전달한 종이 상자의 제공자를 찾아냈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정치권 이슈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진상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가장 최대 관심사인데 지금 현재는 4개 혐의예요. 네. 뭐 뇌물, 뭐 부패방지법 등 또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핸드폰을 버리라고 한 또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 한 4개 정도가 되는데 검찰은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예상은 지난 15일이죠. 이렇게 한 14시간 정도 조사를 하고 돌려보내서 한두 차례 더 추가 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전격적으로 그 다음날 바로 16일 날 영장을 청구한 것 보고 검찰에서 뭔가 나름대로 자신이 있으니까 영장을 청구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죠. 과거에는 뭐 그때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인가요? 뭐 몇 번씩 부르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 번에 어차피 정진상은 제대로 말 안 할 거다. 아, 불러봤자.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해놓고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물어보고 끝내버린 거죠. 그만큼 검찰이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지난번에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뭐 범죄 혐의만 해도 뭐 20쪽 나왔다는 거야. 20쪽. 그러니까 A4용지. 샅샅이 조사가 다 끝난 거예요. 너 거짓말 해봤자 소용없어. 빨리빨리 대답해. 그래서 묻고 대답하고 묻고 단답이 서로 오갔다잖아요. 알았어. 몰랐다 이거지? 알았어. 다음 질문. 바로 정광석과처럼 구속영장 청구를 한 거죠. 그만큼 검찰이 자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가 이제 이재명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죠. 김용 구속됐죠. 정진상 제가 보기에는 구속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진상이는 완전히 허구고 소설인데 중국의 무협지보다도 못하다. 또 이재명이는 그 장작 소설의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이 유동규 진술뿐이던데 뭐 무슨 증거가 있느냐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과 정진상의 심리 상태를 보면은 단어 떼주거나 청명 떼주거나 똑같다. 어차피 인정 안 한들 검찰 수사는 다 끝난 것 같고 끝까지 버티자. 끝까지 버텨서 이게 뭐 부패, 뇌물 이거 특가법 형량도 아주 높거든요. 10년 이상 아니까 1억 이상이니까. 잘못하면 평생 감옥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김용민은 정치자금이니까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김용은 뭐 지금 묵비권 행사하는데 그건 정치자금이니까 좀 가볍다고 보지만 정진상은 이재명하고 똑같이 한 배를 탔어요. 인정하든 안 하든 별 차이가 없으니 지지자만 보고 끝까지 우기자.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 검찰이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전에 고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돈 만든 상자, 그 만든 상자까지 정황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진상이 아무리 우겨도 좀 한계가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거는 저는 확률상으로 보면 한 98, 9%는 된다고 봅니다. 그 영장 전담판사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 김명수 사법부에서는 그 영장 전담판사를 김명수가 거의 이렇게 꽂아놓는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동안 많이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인용하는 빈도수가 높아져요. 김명수도 지금 사실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내년 9월까지 임기를 채우려면 조금 이렇게 윤석열 정부한테 믿고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이번에 중앙지법의 김세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도 지난달 22일
김용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또 이번에 네. 영장 전담 판사라고 그러네요. 네, 건전한 상식이 있으면은 당연히 저는 영장이 발부된다고 보는데 요새 근데 좀 이상한 사람이 많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부가 성공회 신부랑 카톨릭 신부가 비행기 추락했으면 좋겠다고 대통령 간 참. 비행기 추락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신부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직자를 합니까? 아니, 사탄도 그런 사탄이 없죠. 예. 아니 비행기에 대통령 부부가 많답니까? 예. 그 수행원들하고 기자들하고 그 가족들도 많은데 그런 상스럽고 저주스러운 말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판사가 이번 판사는 그래도 비교적 지난번에도 김용 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준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상식적인 선에서 충분히 판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혐의가 너무 또 분명해요. 예, 혐의가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2013년에서 20년 사이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 4천만 원 뇌물 받은 거. 그것도 구체적인 정황이 다 나왔잖아요. 또 대장동 수익 중에서 428억을 김만배로부터 받기로 또 약정한 거. 예? 그리고 또 위례 내부 자료 흘려가지고 이익 챙긴 거. 또 유동규에게 휴대폰 던져라. 예. 예? 증거인멸 교사잖아요.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정진상은 지금 나이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지금 아는 거는 언론사에서 아는 건 사진 하나 딱 흘린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네. 아니 유령이 드나들었습니까? 기자들이 다 지하 주차장으로 가도 네. 차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다 보고 기자들이 있는데도 보는데 어떻게 뭐 그러니까 그 미션 임파서블 이런 거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지하 트렁크 같은데 네. 아니면 차 왜 밑바닥에 매달려가지고 뭐 그렇지 않으면은 저게 이해가 안 가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그 출두할 때 다 통과하는데 그거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저는 검찰도 그건 잘 못했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일개 그 파렴치범 조사받느라고 출두하는데 뭐하러 그 비공개까지 도와줍니까? 네. 그걸 마중 나가고 마중 오고 어디 뭐 사우디 왕세자예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저런 파렴치범은 엄밀하게 이 출두하는 과정부터 국민한테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 의원들도 정무 조정실장이 뭐 아주 센 자리 아닙니까? 뭐 이재명의 복심인데 그 대표실에 있을 텐데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본 사람이. 제가 아는 어느 변호사는 민주당에 10여 년간 깊이 관여했는데 정진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유령이 그러니까 출근도 잘 안 하고 밖에서 그런 모임만 꾸민 거죠. 전에 뭐 대학 시절부터 운동권 해갖고 뭐 산호맹 출신인 모양인데요. 뭐 그런데 활동했다. 뭐 부산 경성대학인가 어디 뭐 나와가지고 도대체 사진 하나 알려진 게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쓰는 게 딱 사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늘 음달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이거 밝혀준 것도 일부분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아무튼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자기의 핵심 측근인 좌진상 우동규인데 사실은 우동규는 버려버렸지 않습니까? 유동규는 내 측근이 아니다. 김용이다. 그게 우용이 되겠네요. 우용. 그 두 사람이 잡혀 들어갔어요. 잡혀 들어가면은 사실상 끝난 것이고 그 다음에 검찰이 바로 몸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턱밑까지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뭐 큰 어떻게 보면 사단이 벌어지겠죠. 분수령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관문인 정진상 구속시키면은 이재명 이제 출두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재명이가 언제 출두 한번 한 적 있나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어쨌든 이재명도 이제 턱밑까지 검찰의 칼날이 추격해 왔는데 딱 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되는 저는 그런 가능성은 뭐 많지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1, 20%가 있는 걸로 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법조인들 중에는. 특히 또 김용도 잡아놓은 이 영장 전담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정진상까지 또 하면은 내가 잘못하거나 나중에 뭐 후환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이재명이가 큰 소리 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자기는 10년인가 뭐 20년간 정치해갖고 탈탈탈 털려서 뭐 이거 하나 나온 게 없다. 어거지로 지금 정치 수사, 정적에 대한 탄압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정진상이가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은 이거 조금 검찰로서는 크게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뭐 일단 그렇다고 봐야죠. 물론 뭐 인신 구속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가급적이면은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네, 하고 그렇죠. 있죠. 그래서 뭐 구속이 다는 아니지만은 일단은 그 구속이 안 됐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일단은 뭐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나오니까 네. 재판으로 가야 되는데 재판에서 아무래도 좀 일단 이 상황이 좀 불리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저는 구속된다고 보고요. 이재명을 놓고 이제 정치권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이재명 출두 안 하고 또 체포영장 하면은 또 국회에서 또 민주당에서 169석이 또 벌떼처럼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재명은 또 방탄복 꼭꼭 껴있고 지 방에 또 숨어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정치권으로 비하가 되면서 결국은 그 이재명도 비참한 말로를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만은 네. 김용 네.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네. 그 사람이 특정이 돼가지고 나타났어요. 네. 네.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특정 보도를 했는데 네. 그동안 김용도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돈을 안 받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나 돈 받은 바 없다. 네. 그러니까 뭐 더 얘기할 게 없다. 그래갖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또 앞서 얘기한 대로 자기는 정치자금법이니까 그건 많아봤자 5년 이내거든요. 네. 그래 뭐 1, 2년뿐이 안 받으니까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원래는 정진상이가 네. 이 경선 자금으로 네. 김만배한테 20억을 요구했는데 그렇죠. 김만배가 차일피일 네. 미루면서 돈을 안 줬어요. 그렇죠. 최근에 김만배도 그 428억 700억 네. 그건 내가 빈말로 한 거야. 이렇게 진짜 뻔질이 같아요. 뻔질이. 뺀질이죠. 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네. 김용희가 유동규한테 얘기고 유동규가 나무한테 그렇죠. 얘기하고 돈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무기가 이제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남욱이가 이제 돈을 조달을 20억 선거자금 달라. 그러니까 돈을 이제 8억 4,700만 원을 만들었어요. 원래 근데 11억 만들었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는 이제 강릉의 물류센터 시공업체에 공사비를 허위 계약하고 부풀려 가지고 여기서 1억 4,700만 원을 땡기고 예. 또 하나는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뭐 유모 씨한테 5억 차용증 쓰고 5억을 땡기고 예. 그건 이제 종이 상자에다가 한 상자당 이제 1억씩 넣는가 봐요. 그런 모양이죠. 예, 그래서 예. 검찰에서 종이 상자까지 구해가지고 똑같이 넣어보고 실험도 다 해봤대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억을 땡기고 해서 남우이가 또 자기 자체 조달한 거 또 2억 해가지고 예, 8억 4,700만 원을 조성한 거죠. 예, 그래서 정만용 변호사한테 주고 정민용 변호사한테 주고 정민용 변호사는 또 유동규 본부장한테 주고 유동규 본부장이 8억 4,700만 원을 받아서 1억 원은 삥땅 본인이 좀 쓰고 또 배달 사고를 냈다고 그렇죠. 봐야죠. 나머지 1억 4,700만 원은 아직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르고 예. 해서 김용한테 전달된 거는 6억이 전달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그 5억을 빌린 사람, 예. 이 사람이 부동산 시행업자인 예.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동대문구에서 청년주택 오피스텔 예. 이것을 분양에 성공해갖고 300억을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남욱의 밑에 있던 그 사호 아닙니까? 천화동인. 네. 이모 이사라는 사람이 거기에 네. 컨설팅을 좀 해준 모양이에요. 네. 인허가라든가 이런 컨설팅을 해주면서 수익의 20 내지 30%를 받기로 했기 네. 때문에 남욱이가 그걸 아니까 야 가서 빨리 좀 돈 좀 달라고 해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돈을 받아왔는데 그 돈을 담은 상자 이게 지금 딱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온 그러니까 거죠. 유동기 아니 김용희가 그동안 돈 받은 바 없다 했는데 이런 결정적인 물증들이 지금 그렇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용 이름 그대로 아무리 용을 써도 빠져나오지를 못한 거죠. 돈 준 그 종이 박스부터 다 나왔으니까. 예. 근데 정진상이는 돈이 아까웠을까? 전에는 저수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거 내가 주식 보관하고 있겠다. 저수지로 알아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돈을 안 주는 것 보면은 최근에도 계속 그 700억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왕 감옥에 갈 거 돈이라도 챙기자 이런 생각인가요? 아니면은 아니 권순일이 통해갖고 당신들 저 알거지 될 것을 이 대선 후보까지 만들었는데 뭔 돈까지 나한테 달라고 그래? 그런 심사인가? 뭐 그런 심사도 있겠죠. 이 김만배는 좀 알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김만배까지 입을 열면 이제 판이 끝납니다. 대장동 수사는. 근데 이제 김만배가 워낙 챙긴 게 많고 또 뺀질이고 요령꾼이니까 요리조리 지금 피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검찰 수사의 핵심은 김만배가 입을 안 열면 너는 있는 돈 다 털리고 알거지 돼서 평생 감옥에 썩을 거다. 이런 메시지를 확실히 줘야지 입을 열 거다. 지금 돈에 대한 애착이 크거든요. 아니면 김만배는 절대 그거는 눈에 그건 의리도 없고 뭐도 없고 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돈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거 이게 급선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무튼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또 김용이나 정진상도 전혀 증거가 없다. 물증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이런 물증들이 착착착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에 대해서도 그 남욱 변호사가 그 류 씨한테 돈 빌리면서 5억 차용증 쓴 것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검찰에다 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 김용에 대해서도 영장전담 판사가 바로 구속영장을 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더 검찰로서는 김용은 저리 가라고 정진상을 잡아넣는 게 가장 더 중요한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나 이 정진상이 얘기처럼 소설을 거기다 썼을까요? 구속영장에 청구를 하면서. 압수수색 할 때 20건이나 20쪽이나 20장 A4 용지로 범죄 사실 구체적인 게 있을 정도면 증거가 완벽하게 저는 됐다고 좀 보여지죠. 그러니까 정진상이 할 말이 없으니까 무조건 소설이라고 우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수사도 지난번에 정진상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기각됐었거든요. 그 체포영장 기각됐다고 민주당에서는 허술한 수사라고 그러는데 그건 판사가 체포영장을 기각한 게 수사가 허술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진상이가 검찰에 출두한다고 그러니까 출두한다는데 뭐하러 체포영장을 하냐. 바로 간다며. 그런 거죠. 뭐든지 출두한다면은 체포영장 안 하거든요. 도망 다니는 놈한테 체포영장 하지. 그래서 제가 보기엔 검찰이 이번에 수사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좀 이루어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진상까지 이렇게 수사를 했을 경우 철저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분입니까? 그 위에 또 한동훈 법무장관도 사실상 직접적인 뭐 수사 개입은 않겠지만 그쪽에서는 두 사람이 아주 호흡을 잘 맞추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중앙지검에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한동훈, 이원석 조가 수사를 한다고 봐도 틀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최종 탔겠지. 김용, 정진상 잡아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대장동 그 사건에 국민 세금 를 어떻게 수탈한 거 아니겠어요? 대장동 그 원주민들 땅 뺏어가지고 그 개발해가지고 조 단위를 챙긴 건데 이런 게이트를 샅샅이 파헤쳐서 정의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이게 수사의 목표인데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하고는 이거에 대해서는 혼연일치가 돼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문재인 때는 애완견 검사들이 수사를 자꾸 방해했잖아요. 그래서 그 700억도 유동규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근데 지금은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은 지금 대장동뿐만 아니라 성남 FC 대가성 후원권 그리고 김용 그 대장동에서 8억 4천 챙긴 거, 뭐 이화영 또 경기 부지사 예? 쌍방울 대북 사원 지원한 거 이런 저런 게 한 10가지가 넘어서 네. 이재명은 방탄복을 아무리 입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로 말하면 지금 연병이 걸렸거든요. 연병. 그러면 빨리 열을 내리려면 옷을 벗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자꾸 옷을 입고 있어요. 불안하니까. 네. 그러니까 지 체온이 자꾸 높아져서 죽는 거죠. 아니 돈 네. 저수지에 빠져 있는데 네. 방탄 갑옷을 빨리 벗어야 저수지에서 빠져나올 그렇죠. 거다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지금 옷을 4겹, 5겹 네. 껴입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을 내려야 되는데 열을 자꾸 옷을 입어서 열을 올리고 있어요. 예. 그것도 그냥 방탄갑옷도 아니라 방탄갑옷에 오리털도 달리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달려서 지금 숨을 못 쉬는 거죠. 숨을. 아무튼 뭐 이재명이 거꾸로질 날이 네. 올해를 넘기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정의가 살아있고 저는 하느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0.73%로 지게 만들었죠. 만약에 이재명이가 0.73이라는 숫자를 극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아프리카나 남미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